삶을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순간을 견뎌내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내 마음의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도 그냥 참고, 서러워도 웃어 넘기고, 억울해도 가슴 한켠에 눌러 담은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말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별것 아닌 행동에도 이유 모를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변화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이제는 더 눌러두지 말고 돌보아달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의 신호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불교 경전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으로 널리 알려진 자비경을 통해 우리가 오랫동안 다루지 못했던 분노와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흘려보낼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비경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평화로 돌아가는지를 깊이 있게 알려주는 지혜의 문장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분노를 없애려 하기보다 분노가 어떻게 올라오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며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연습을 함께 하려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고 남은 인생이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평화로워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 함께 걸어가요. 사람들에게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이들이 분노라고 답합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고 두려움은 상황이 바뀌면 줄어들지만 분노만은 마음속에 오래 남아 굳어버리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 받았던 상처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소한 말이나 무심한 행동이 예상보다 크게 다가오는 것도 그 순간의 일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쌓여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랫동안 분노를 다루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감정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 적이 없고 화가 나면 참는 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는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마음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 행위일 뿐입니다. 넓은 물속의 공을 억지로 누르는 것처럼 언젠가 더 큰 힘으로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뜻밖의 큰 상처를 받거나 별말 아닌 상황에서도 이유 없이 기분이 상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일이 특별히 무례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감정과 지금의 자극이 서로 맞닿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또한 자존감의 상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거나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되거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예상보다 더 크게 화를 경험합니다. 그 밑바닥에는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보호 본능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겉으로는 공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외침입니다. 게다가 분노는 기억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다시 되살아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력과 역할의 변화로 마음이 예민해지기 쉬워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음이 잠시 쉬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가 결코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으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분노를 적으로 삼으면 삶이 더 힘들어지고 분노를 이해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자비경이 특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비경은 분노를 정면으로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의 시야를 넓혀 분노가 설 자리를 줄여주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여정은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왜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이해가 바로 마음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는 자비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로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문장입니다. 종교적 배경이 없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어떤 삶을 살았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마음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비경은 착하게 살라는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실용적인 마음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비경의 본래 이름인 카라니아 메타수타는 마땅히 실천해야 할 자비의 삶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이 경전은 두려움과 갈등 속에 흔들리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해졌다고 합니다. 깊은 숲에서 명상하던 제자들은 알 수 없는 소리와 불안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고 부처님은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긴장과 원망이 부드럽게 풀렸다고 전해집니다. 자비경이 처음부터 두려움과 분노를 다스리는 경전이라 불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비경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사람의 감정은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비경이 쓰인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상처받으면 화를 내고 억울하면 흔들리며 이해받지 못하면 마음속에 응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몸은 편해졌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감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삶의 구조적 변화와 관계의 변화가 겹치면서 감정은 더욱 민감해지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비경은 이 시기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음이 고단할수록 자비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비경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매우 짧고 간결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정을 통찰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전의 지혜가 현대 심리학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일 정도로 명확합니다. 실제로 자비 명상은 심리치료에서도 널리 연구되며 불안과 분노를 낮추고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비경은 단순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글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지는 원리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여주는 지혜의 집약체입니다. 결국 자비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마음의 시야를 넓히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거나 자신을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넓히는 순간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분노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는 감정 조절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자비경을 삶에 적용하려는 이유는 분노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자비경의 핵심 문장 속에 담긴 지혜를 차근차근 살펴보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과 삶을 바꾸어가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비경은 짧은 문장 속에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아주 깊게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놓인 구절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두가 평안하기를이라는 문장입니다. 언뜻 단순한 축복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는 가장 근원적인 원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마음은 한 점으로 좁아지고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에게만 강하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이라는 말을 되뇌는 순간 마음은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에는 분노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감정이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자비경 첫 구절의 힘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자비경은 말과 행동은 부드럽게 하고 마음은 겸손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라는 도덕적 조언이 아니라 분노가 어떻게 인간 관계를 흔들어 놓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짚어주는 통찰입니다. 분노의 순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말로 상처를 주게 되고 그 말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강함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순간 마음은 천천히 내려놓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드러움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자비경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은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지키듯 온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라라는 구절입니다. 이 비유는 자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는 계산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따지기보다 그저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비경은 이 마음을 타인을 향해 확장해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거나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의 이면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 그 상처를 품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를 품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에서는 분노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자비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적대감으로부터 멀리하라.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아라. 이 말은 분노를 억지로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와 원망이 생기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너무 크게 차지하지 않도록 바라보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감정은 빛을 비추면 작아지고 어둠 속에 두면 커집니다. 분노의 순간,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할수록 분노는 더 강한 형태로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금 나는 화가 났다고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비경은 감정을 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태도를 알려줍니다.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이해함으로써 흘러가게 하는 힘이 바로 자비입니다. 특히 모든 존재가 두려움 없이 살기르리라는 문장은 분노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거친 말이나 행동을 마주할 때 그 행동 자체에만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 뒤에는 그 사람만의 두려움과 불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대부분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 큰 소리를 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상대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적도 없고 원한도 없이 살아가라는 구절은 자비경 전체의 결론이자 목표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적을 만들어 두고 원한을 쌓는 것은 결국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속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 무게를 오래 품고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원한을 버리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적이 없는 삶은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진 삶입니다. 이렇게 자비경의 구절을 하나씩 바라보면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근원적인 해법이 바로 마음의 시야를 넓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비는 분노와 싸우는 힘이 아니라 분노를 자연스럽게 녹이는 힘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분노가 설 자리가 줄어들고 분노가 줄어들면 삶의 고요가 늘어납니다. 자비경의 문장들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치유하는 지혜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분노와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야말로 우리가 평온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밑거름이 됩니다.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감정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가 갑자기 어떤 한 사건 때문에 폭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분노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2차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분노 아래에는 서운함, 두려움, 불안, 외로움 같은 1차 감정이 자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정들을 그대로 느끼는 대신 가장 다루기 쉬워 보이는 분노로 바꾸어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픔은 약해 보이고 두려움은 불편하기에 우리는 그 감정을 가리기 위해 분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감정의 집합체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감정을 기억하고 기억은 다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상황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비슷한 장면을 마주하는 순간 그 기억은 되살아나고 감정은 현재보다 과거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은 수십 년이 지나도 분노의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50대 이후의 감정이 더 민감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는 회복의 속도보다 자극의 속도가 빨라지고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아집니다. 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음이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또한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각의 확대는 분노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사람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의 짧은 말이 공격처럼 느껴지고 무심한 행동이 무시에 대한 확증처럼 느껴집니다. 이 확대된 해석은 분노를 단숨에 키우고 관계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자비경이 마음의 시야를 넓히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 작은 자극을 큰 위협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고 감정도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분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사라는 심리적 원리도 살펴봐야 합니다. 투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돌리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사소한 말이나 행동을 인정 거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때 실제로 상대가 무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가 그 장면에 투사되어 분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루기 위해서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노는 신체적 반응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호흡이 짧아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몸이 긴장하는 이유는 몸이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체 반응이 빠르게 시작되는 데 비해 진정되는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분노가 한번 올라오면 마음으로만 다스리기는 어렵습니다. 호흡을 길게 내쉬는 것, 천천히 움직이는 것,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빠르게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을 안정시키면 마음도 따라 안정됩니다. 감정은 억누르면 더 커지고 그러게 하면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물을 막으면 압력이 높아져 결국 큰 폭발을 일으키지만 흐르게 두면 잔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르면 더 강하게 돌아오지만 이해하고 흘러가도록 허용하면 감정의 파도가 점차 잔잔해집니다. 자비경에서 강조하는 관찰은 바로 이 흐름을 가로막지 않는 힘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고 직접 바라보는 태도는 분노를 다루는 가장 온전한 방법입니다. 결국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과 싸우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생겨나는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자비경이 말하는 자비의 마음은 바로 이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 뒤에 있는 두려움과 상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좁은 틀 속에 머물지 않고 넓어진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분노는 우리를 지배할 힘을 잃습니다. 자비는 감정을 따뜻하게 가라앉히는 지혜이며 분노를 부드럽게 녹여내는 빛과도 같습니다. 자비경의 가르침과 심리학적 이해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자비경의 가르침이 삶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넘어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분노는 갑자기 사라지지 않지만 마음을 다루는 작은 습관들이 쌓일 때 조금씩 그 모습을 바꿉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비경의 실천은 바로 이 태도를 길러주는 과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다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순한 출발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화가 나면 참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참는다는 것은 감정을 사라지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깊은 곳에 밀어넣어 나중에 더 큰 폭발로 이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비경의 실천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조용히 인정하는 이 한 문장은 감정의 폭발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바라보는 주체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이때 호흡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됩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호흡이 짧아지고 몸이 굳어지는데 이때 의식적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그 틈에서 마음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자비 명상은 바로 이 호흡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천천히 들이쉬며 행복하기를, 내쉬며 평안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기원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의 실천입니다. 이 부드러운 반복은 분노가 일으키는 거친 파동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힘을 발휘합니다. 일상 속에서 자비경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분노는 상대를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시키는 감정입니다. 무례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는 틀을 씌워버리면 그 틀 안에서만 상대를 보게 되고 관계는 좁아집니다. 그러나 자비의 시선으로 보면 상대를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거친 행동 뒤에는 그 사람만의 두려움, 외로움,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상대가 전혀 다르게 보이고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 역시 흔들리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자비경 실천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타인에게는 너그러울 수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매우 가혹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감정이 약할까라는 자책은 마음을 더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비의 출발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먼저 자리 잡아야 타인을 향한 자비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은 분노의 순간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관계의 흐름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한 박자 쉬어주는 여유, 자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숨을 한번 고르는 마음, 일상 속 사소한 갈등에서도 상대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매우 미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자연스럽게 작아지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자비경의 실천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을 알아차리는 마음, 호흡을 다듬는 시간, 자신과 타인을 부드럽게 바라보려는 태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자비의 습관이 되어 하루의 풍경을 바꾸고 마음의 결을 바꾸며 삶을 더욱 평온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예민해지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마음의 상처를 돌아볼 시간도 없었지만 인생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면서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말에도 유난히 서운해지고 작은 행동에도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오랜 세월 다루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제는 마주하고 풀어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인생 후반부에 접어들며 여러 가지 역할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는 성장에 독립하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이전만큼 크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망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일까라는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은 불안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그 불안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넘어갈 수 있었던 말이나 상황에 더 크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분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증폭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이 예민해진 구조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시니어 시기에 자비경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비경은 이 시기에 나타나는 감정 변화를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오랜 세월 마음속에 쌓였던 서운함, 풀리지 않은 상처, 이해받지 못한 순간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이 시기는 마음을 정돈하고 가벼워지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비는 그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힘입니다. 이 힘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시니어 세대는 관계의 양상에서도 큰 변화를 겪습니다. 평생 함께 온 배우자와의 관계는 익숙함 속에서 오히려 감정의 충돌이 더 잦아지기도 하고,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거리감과 서운함이 동시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어긋나면 상처도 깊습니다. 하지만 자비경이 제시하는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보면 충돌의 빈도와 깊이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행동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나와 비슷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관계의 긴장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자비의 마음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부드럽게 바꾸는 과정입니다.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응어리를 다루는데도 자비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살아오며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들, 이해받지 못해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들, 용서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이 감정들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조금씩 그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더 유연해지고 삶은 더 고요해집니다. 결국 자비의 마음은 시니어 시기의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근원적인 힘입니다. 마음이 예민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더 깊고 넓게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비는 화를 억누르거나 무조건 참는 태도가 아니라 나 자신과 타인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자리 잡으면 분노는 자연히 줄어들고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하루는 훨씬 단순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지금 이 시기는 결코 늦은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질수록 인생 후반의 풍경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 평화는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깊은 안식이 되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비경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살아오며 쌓인 감정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것이 잘못도 아니고 능력의 부족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했던 많은 감정들은 사실 이해받지 못한 마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참느라, 버티느라, 잊은 척하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상처들이 이제서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비경의 문장들은 그 상처들을 책망하지 않고 부드럽게 품어주며 마음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음의 시야를 넓히는 순간 분노는 자연히 그 힘을 잃는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 보는 일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알아차리고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이해의 여지를 남기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의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하루도 더 가벼워지며 삶 전체의 결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어디엔가 작은 씨앗처럼 남아 앞으로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게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없애려 하기보다 분노를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나와 타인의 상처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마음. 이 자비의 태도가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깊은 안식과 따뜻한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앞으로도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